자, 이제 19강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40문제가 있으므로 40문제를 또 400문제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1번입니다. 자, 모든 미개 사회는 세 단계를 거친 후에 비로소 문명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단계에 이르는데 벌써 발전 단계잖아요. 우리 엘빈 토플러식으로 제1의, 제2의, 제3의 물결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어떤 높은 상태가 됐을 때 문명의 단계에 이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도달하다. 보통 어떤 수준이나 아니면은 어떤 장소를 뜻하기는 하는데요. 어떤 수준이나 곳, 장소에 다다르다. 이런 정도가 이르다가 되겠죠. 그래서 단계에 그러면은 도달하다 딱 요 정도가 가장 어울리겠네요. 자, 1번은 가까울 근자가 있으니까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사람 정도 있을 때 그 사람 옆에 근접해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꼭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태에 근접해 있다 이럴 수는 있겠네요. 자, 도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공간이겠죠. 장소에 도착한 거고요. 인접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웃 린자를 썼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하는 것처럼 그것이 인접해 있다. 어디 강가에 인접해 있다. 이웃해 있다. 이렇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이지만 쓰임새가 모두 다르다는 역시 어휘 문제의 이제 기본을 이루는 방식이죠. 근접이고요. 도달이고요. 도착이고요. 인접이 되겠습니다. 자, 362번 단어 간의 관계.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미개 사회에서 문명 사회로 발전. 이러니까 A에서 B로 발전이라는 말에 어울릴 수 있는 걸 찾으면 되겠군요. 정답 4번도 결국 애벌레가 자라서 성충이 되는 건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의 작은 벌레에서 물론 뭐 미물이긴 하지만 작은 애벌레에서 성충이라는 하나의 개체로서 발전된 단계. 그래서 완성된 단계라고 한다면 가장 근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야 뭐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늘 했던 모순 관계, 반대 관계 뭐 이러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건물에 있는 유리창의 요소들 이 성분이 되는 거고요. 관계 없습니다. 자, 363번 좋은 문제입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험의 끝은 한자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되 자, 원용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한자 자체로만 보면 도울 원자죠. 쓸 용자죠. 그래서 도울 원자, 예전에는 이제 무역 같은 거 각 국가에서 원조해 주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도울 원자입니다. 보호하고 돕는다, 호원하다라는 말도 김희독립선언서에 잘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도와서 쓴다. 정말 정의에 똑같은 말이 있었어요. 바로 도움이 되도록 어떤 등등을 인용하게 되는 것, 썼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쩌면 한자의 사전적 의미를 몰랐다면 도움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단지 뭔가 쓰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실었어요. 뭔가 어떻게 썼어요. 그러면은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사전적 의미를 철저히 물을 때는 적절한 한자어를 완벽한 어떤 뜻을 알고 가야 되고 문맥적 의미는 조금 넓혀서 비슷한 걸 찾아도 되잖아요. 이것은 철저히 사전적 의미였기 때문에 완벽한 뜻을 알았어야 된다. 다만 역시 한자의 도울 원자, 손으로 도와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여자 여자를 써서 오른쪽이 같은 것은 여자원이라는 한자거든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여변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이다. 우리 어휘에서도 많이 언급하는 사위가 재원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위는 그냥 인재, 제자라는 말도 있지만 여자로 제한하면 며느리가 따님이 훌륭한 재원이시네요 이렇게 말할 때는 여자 원자를 쓰고 또 원용이라는 것은 도울 원자, 도움이 되도록 인용했다, 끌어다 썼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3번처럼 진짜 끌어다 썼다. 왜 3번에 오답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비슷해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건 어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의 답이 뭐냐라고 우리가 묻는 거잖아요. 사전적이니까. 그러면은 끌 인자를 여러분이 활용하는 그 한자 인용. 바로 밑에 여기 인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끌어다가 쓰는 건 인용이지만 도움이 되도록 인용하는 건 원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사전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자, 1번은 남의 것을 허가 없이 쓰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허가 없이 쓰는 것을 몰래 훔쳐서 쓴 거니까 도용했다고 하죠. 훔칠 도자, 보통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특허인데 몰래 썼어요. 훔쳐다 썼어요. 그것을 도용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실은 것을 전제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실을 제자를 쓰는 거죠. 보통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레에다 짐을 실었다여야 되기 때문에 차차 변이 밑에 있어줘야 돼요. 이것을 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 어떤 수레에 실을 만한 많은 양을 거제두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을 제자인데요. 그래서 보통 출판 같은 경우 제 책도 결국은 저자의 협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함부로 옮겨서 막 제 원고를 쓰게 되면 전제를 금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 책을 정말 끌어다 쓰셨던 예전에 뭐 수능 때도 그랬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전화해서 항의하기도 했어요. 제 자료인데 제 책인데 제 문제인데 마음대로 쓰면 되느냐, 없애달라 내려달라 해서 막 사과받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전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나머지들 일단은 원용이라는 단어에 한자가 정확하게 나오기를 바라고 인용과 구별하면 되겠습니다.